현지 시각으로 지난 26일 독일 총리를 결정짓는 독일 연방 하원 총선이 치러졌습니다. 독일은 대통령과 정당의 협의를 통해 총리 후보를 정하고 그렇게 정해진 후보는 의회 투표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차기 총리로 선출될 수 있는데요. 새로운 총리가 선출되면 독일 역사상 첫 번째 여성 총리이자 첫 번째 동독 출신 총리였던 앙겔라 메르켈은 집권 16년 만에 총리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세계이면 오늘은 메르켈 총리의 퇴임과 포스트 메르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외신 캐스터 전주현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독일 메르켈 총리의 그늘이 너무 짙은데요. 네, 그렇죠. 전 세계가 지금 퇴진하는 것을 아쉬워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네. 전 세계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해봤더니 아쉽다라는 그런 반응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직도 최고의 지도자다 이렇게 꼽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조사가 됐거든요. 정말 대단해요. 독일 국민들한테 인기도 지금 퇴임할 때까지 그렇게 높은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전 세계에서도 아쉽다는 말을 할 네. 만큼 인기가 좋은 거. 이런 경우 참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정말 전무후무하지 않나 그러게요. 약간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그동안에 정말 그렇다 보니까 네. 기록을 많이 세웠죠. 최초라는 수식을 참 많이 갖고 있는데요. 네. 최초의 여성 총리였고요. 독일에서. 그리고 최초의 동독 출신 총리,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였습니다. 그리고 51세의 총리가 됐는데 이게 역대 최연소 나이였어요. 그리고 독일 역사상 자발적으로 퇴장한 첫 번째 총리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도 되는데. 네.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선거에서 패배를 해서 물러나거나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네. 그랬는데 여기는 지금 그 전에 선거를 하기도 전에 나는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자발적 퇴장을 한 총리가 되게 됩니다. 16년 동안 집권을 했어요. 그래서 헬무트 콜 전 총리와 함께 독일 최장수 총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정치에 입문하기 전에 아까 과학자 출신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독에서 양자 물리학 박사였어요. 그래서 네. 이제 일을 하다가 이제 동독의 마지막 총리인 로타드 메지에르의 대변인으로 발탁이 되면서 정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독일이 통일된 뒤에 헬무트 콜 총리의 발탁으로 연방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됐고요. 콜의 정치적인 양녀다 이런 이름으로 많이 불렸죠. 그리고 여성 청소년부 환경부 장관을 지냈고요. 2000년에 당시에 야당이었던 기민당에서 또 첫 번째 여성 대표로 선출된 기록을 세웠습니다. 2005년 총선에서 메르켈을 총리 후보로 내세운 중도우파 기민 기사당 연합이 슈레더 전 총리가 이끌던 중도좌파 3인당을 그때 딱 1%포인트 차이로 이겼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나중에 3인당과 연정에 성공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독일 총리에 올랐고요. 올해까지 16년간 독일을 이끌어왔습니다. 보통의 경우에는 16년간 집권했다고 독재했네. 독재했다고 하죠. 그렇죠. 전혀 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재임 기간에 대한 평가 참 후하네요. 그렇습니다. 대체로 참 좋아요. 전임 슈레더 정부로부터 물려받았을 때 상황이 정말 안 좋았는데요. 500만 명이 넘는 기록적인 실업자, 0%의 경제 성장률, 높은 부채율, 굉장히 이렇게 어려운 나라 살림을 물려받았습니다. 하지만 재임 기간 동안 독일이 유럽의 패권 국가로 변신을 했고요. 네. 영국이나 프랑스보다 2배나 빠른 경제 성장을 일구면서 세계 경제의 중심 국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임기 중에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스발 유럽연합 회원국들의 채무 위기도 발생을 했고요. 이때 메르켈 총리가 아주 유로존 국가들의 강력한 구조개혁, 강력한 긴축 정책을 굉장히 압박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 같은 일부 국가는 메르켈 총리를 굉장히 비판했어요. 어려웠으니까요. 네. 하지만 결국 유럽이 유로존의 위기를 메르켈 총리 때문에 넘길 수 있었다. 이런 평가가 나왔고요. 메르켈 총리의 첫 번째 업적으로 EU의 단합, 유로화의 해체를 막았다. 이걸 꼽는 전문가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2015년에 시리아 난민들이 대거 유럽으로 넘어왔었는데요. 독일이 다른 곳과는 다르게 100만 명에 달하는 난민 수용을 전격 결정을 했고요. 임기 말 최대 과제가 역시 코로나19 극복이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에게 상황이 심각하다라는 걸 인지시키고 초기 대응에 적극 나섰고요. 무엇보다 이제 다른 나라 정상들이 대규모 예산 편성에 반대를 했는데 일일이 설득 작업에 나섰어요. 그래서 EU가 7,500억 유로 규모의 코로나19 경제회복기금 합의안을 이끌어냈는데 굉장히 큰 공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우선주의를 강조하는 동안 자유세계를 대표하는 지도자 이런 평가를 받았는데요. 대외적으로는 유럽, 미국, 중국 간의 지정학적 관계에 변화를 가져왔다 이런 평가가 있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미국과 굉장히 가깝고 보조를 맞춰왔는데 트럼프 행정부 이후에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안 맞았죠. 네, 맞아요. 네, 중국과 그리고
그리고 이제 러시아와 비판할 것은 하되 필요할 때는 협력하겠다 이런 자세를 보였기 때문에 좀 다른 그런 지도자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는 당리당략보다 정책의 실용성에 집중을 한 면이 돋보였어요. 그래서 합리적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야당의 정책도 수용하는 포용성이 있어서 이게 장기 집권을 할 수 있었던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16년 동안 정치적인 중도층을 확장을 해서 이것을 기반으로 안정된 정치를 이끌었다. 이런 평가를 좀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랑 정치 지형이 너무 달라가지고 그런데 네. 기독교 민주당이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보수 정당이잖아요. 그렇죠. 네. 보수 정당에서 여성 총리 나와가지고 네. 양쪽에 지금 네. 진보 보수를 다 아우르면서 이렇게 그렇습니다. 좋은 평가를 받았다고 네, 네. 하는 건 굉장한 굉장히 일이죠. 대단한 일이라고 네.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좋은 것만 얘기했는데 네. 좀 비판받는 부분도 좀 있죠. 물론 있습니다. 네. 뭐 누구나 그렇겠죠. 이 메르켈 총리를 비판할 때 가장 많이 제기되는 부분이요. 개혁을 미뤄왔다.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다라는 점이다. 이렇게 언론들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메르켈 총리가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는 경우가 거의 없었대요. 토론과 합의에 의해서 결정을 내렸는데 결국 그래서 모두가 받아들이는 최소한의 공통 분모를 가진 평이한 정책을 추진하게 됐다. 이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메르켈 집권 기간 기민기사연합 그리고 3인당이 10수년 동안 대연정이라는 이름으로 공생을 하면서 유지를 해왔는데요. 전통적으로 봤을 때 독일 정치는 약간 이렇게 성격이 다른 이 두 정당이 서로 대립을 하면서 생산적인 갈등의 정치를 펴왔는데 대연정을 하면서 정치적인 역동성이 사라졌다. 사회 전환 방향을 제시하는 일이 드물어졌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고요. 인기가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높았잖아요. 그래서 인기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좀 다른 총리들이 하기 어려웠던 기후변화 문제, 이민자 문제, 여성 문제 등에서 공격적인 개혁을 좀 할 수가 있었는데 그걸 하지 않았다. 그래서 뭐 성급한 결정을 내려서 잘못을 계속하진 않았지만 계속해서 기회들을 놓쳤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난민이 좋은 평가를 받고 있기도 하지만 네. 그 반대로 과도하게 그 자신의 개인적인 신념 윤리를 앞세워서 과도하게 난민을 받아서 부작용으로 극우 정치가 나타났다. 이런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극우 독일 대한당이 상대적으로 낙후되어 있는 구동독 지역에서 강세를 보이게 된 건 메르켈 총리의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코로나19가 독일도 계속해서 심한 상황이고요. 네. 이제 7월에 대홍수가 발생했을 때 대응을 좀 잘하지 못한 점도 있고 아프간 상황에 대한 판단착오 그리고 장기 집권을 하면서 후계자 양성에 실패한 것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네, 뭐 어떻게 다 좋은 것만 있겠어요. 아, 그럼요. 네, 비판받을 네. 부분은 비판받아야 되는 그렇습니다. 거죠. 정치인의 숙명이기도 네, 네. 하고요. 근데 메르켈 총리는 자신의 집권 네. 기간을 어떻게 평가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래서 7월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자들하고 회견을 했을 때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자신이 겪은 큰 위기들로 유로존의 경제 위기 그리고 이제 난민 문제, 현재 기후 위기와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스스로 합격점을 줬고요. 여성과 기후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는 아쉬움이 있었다라고 스스로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임기 동안 펼쳐진 문제들은 결코 한 나라의 정치로는 해결될 수 없는 문제였다라면서 우리가 세계의 일부분이다라는 시각으로 접근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이렇게 회고를 했습니다. 네. 지금 지지율이 어떻게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퇴임을 앞둔 시점까지도 사랑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매달 정치인에 대한 만족도 조사를 공영방송 ARD가 하고 있거든요. 네. 이번 달에도 했는데 메르켈 총리에 대해서 만족한다라는 답이 64%였는데 이게 여야의 모든 정치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리고 ARD의 조사에서 메르켈 총리에 대한 만족도는 지난 16년간 단 한 번도 4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고요. 꾸준하게 60% 안팎을 유지했고요. 그리고 이제 메르켈 총리 시대가 끝나가니까 이 시대를 어떻게 평가하느냐 이런 걸 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라는 답이 지난달에 조사를 했을 때 7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정치는 원래 퇴진을 잘 안 하려고 하잖아요. 그럼요. 한 번 권력을 잡으면 놓기가 싫은 힘들죠. 게 네. 그게 뭐 기본적인 속성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더 해도 되는데 나 네. 이제 그만할래 이렇게 하긴 했는데 네네. 일본 정치를 봐도 그렇지만 네. 나 그만할래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마치 조야에 들어간 것처럼 하면서 뒤에서 이렇게 막 이렇게 영향력을 행사하고 네. 진짜 막구 정치하듯이 네네.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때요? 아니랍니다. 총리직에서 물러난 후에 계획을 물어봤는데요. 정치 활동을 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당분간은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기다려보기로 했는데 그게 굉장히 환상적일 것 같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하지만 지금 독일인 유럽인들은 메르켈 총리가 그냥 은퇴를 해버리는 게 아니라 독일 총리에서는 물러나지만 유럽을 위해서는 일을 해주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최근 EU 회원 12개국에서 만약에 EU의 대통령직이 있다면 누구를 뽑겠느냐 이걸 조사해봤는데요. 41%가 메르켈 총리를 꼽았어요. 근데 2위랑 비교를 해보면 격차가 굉장히 큰데 마크롱 네. 프랑스 대통령이 2위였는데 14%였답니다. 그러니까 41%대 14%니까 유럽인들의 메르켈 총리에 대한 신뢰도가 얼마나 높은지를 알 수가 있는 그런 조사였습니다. 뭔가 역할을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요. 예전에 왜 독일 총리들 은퇴하면 네. 좀 와달라고 뭐 그리고 토니 블레어 전 영국 총리도 유럽연합을 위해서 일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르켈 총리는 일단은 뭐 정치 활동을 안 한다고 했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영국의 대처 총리는 물러날 때 그렇게 아쉬워했다고 그렇죠. 하는데 네. 또 대처 총리 화학을 전공했는데 그렇죠. 좀 비슷한 점이 많기도 네, 한데 네. 이제 포스트 메르켈을 결정하게 될 독일 총선 결과 네. 이제 아직 최종 결과가 나왔나요? 아주 이제 완벽하게 이제 집계가 된 건 아니고요. 네. 이제 현지 시각으로 27일에 잠정 집계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중도 좌파 3인당이 25.7% 그리고 메르켈 총리가 속해 있는 중도 우파 연합이죠. 기민 기사당 연합이 24.1%를 득표했어요. 그래서 3인당이 이기긴 했는데 1.6% 포인트 차로 정말 박빙의 승리를 지금 자꾸 거뒀습니다. 기민 기사당 네. 3인당 하니까 그게 원래 정당 이름이라고 헷갈리시는 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3인당은 사회민주당, 민주당이고요. 기민당은 기독교민주당, 네. 기사당은 기독교 사회당. 사회당. 네. 예,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메르켈 총리와 함께 이제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으로 그동안 대연정을 이끌어왔던 3인당의 총리 후보가 숄츠 후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후보가 메르켈 총리의 뒤를 이어서 내가 정부를 이끌 안정적인 후보다 이 점을 굉장히 부각을 했어요. 네. 그래서 사실 3인당 인기가 올봄까지만 해도 13%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런데 지지율이 반년 만에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1위를 하게 됐고요. 반면에 이제 메르켈 총리의 인기가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여당인 기민 기사당 연합이 올 초에는 지지율이 37%나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라셰트가 거기에 총리 후보였는데 이 후보가 선출이 된 뒤에 20%까지 지금 추락을 했다가 이번 선거에서 지금 약간 24.1%까지 막판에 좀 따라잡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지금 1949년 독일 연방공화국이 설립된 이후 역대 최악의 선거 결과를 받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메르켈 총리가 사실 이제 총선에 나오지 않겠다라고 선언을 한 뒤에 선거하고는 좀 거리를 많이 두는 모습이었는데 너무 이 여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선거를 하루 앞두고 선거운동에 동참을 했어요. 그래서 라셰트가 나의 정치적인 후임자다라는 걸 강조했는데 결국 역전하는 데까지는 좀 실패를 하고 많이 따라잡는 데서 그쳤습니다. 녹색당이 한때 뭐 네, 이렇게 굉장히 바람을 일으키기도 바람이 했잖아요. 일으켰죠. 근데 이제 거기 후보가 약간 논란을 많이 일으키면서 지금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번에 제3당이 됐어요. 사상 최고의 득표율이 나왔는데요. 14.8%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자유민주당도 4년 전보다 지지율이 올라서 11.5%로 4위를 기록했고요. 그리고 이제 눈에 띄는 게 극우 성향의 독일을 위한 대안이 지난번에 굉장히 많이 이제 성과를 거뒀었는데 네. 지금 4년 전보다 지지율이 떨어져서 10.3%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높은 여전히 편이죠. 높죠. 그럼 지금 사회민주당, 네. 3인당이 약진한 배경을 어떻게 꼽아야 돼요? 지금 이게 숄츠 대표의 공이 크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면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메르켈 총리랑 비슷하다 이런 평가를 많이 받아서 지금 후광을 좀 많이 얻었어요. 그리고 작년 7월에 이제 EU 차원의 1,010조 원 규모의 경제 회복 지원금을 놓고 프랑스랑 극적 합의를 이뤄냈는데 지금 재무장관이었잖아요. 네. 지금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3인당의 진보적인 정책이 공감을 얻었는데 그 뭐 세금이라든가 사회정책, 친유럽연합 성향 같은 게 변화를 기대하는 유권자의 마음을 샀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근데 그러면은
기민 기사 연합은 메르켈 총리를 배출했던 곳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 후계자는 여기서 자기들이 자임을 해야 되는데 네. 가장 큰 원인이 지금 총리 후보에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올해 초 전당대회에서 라셰트 주지사가 당대표가 돼서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지지율이. 그런데 7월에 대홍수가 났을 때 홍수 피해 현장을 방문했거든요. 그랬는데 이때 동료 의원의 농담에 굉장히 크게 웃는 모습이 공개가 됐어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 이런 재난 현장에서 웃음이 나오느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거세게 일면서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서 3인당에게 그 이후에 선두를 내주게 됐습니다. 그거 한번 웃었다고요? 그건 아니지만요. 이 라셰트 주지사가 별다른 특징이 없는 인물이래요. 그리고 워낙은 이제 이 라셰트 주지사가 당대표가 될 게 아니라 워낙은 다른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이 차기 총리 후보로 유력했는데 극우 정당 독일을 위한 대안과 협력을 하는 걸 방조했다가 물러난 적이 있거든요. 이때도 한번 타격을 입었는데 그 후임으로 들어온 라셰트 대표가 별다른 매력을 보여주지 못한 거죠. 그래서 지지율이 떨어졌습니다. 왜 제가 놀랐냐면요. 네. 우리나라에서 너무 많은 일들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데 네. 저 한 번으로 그렇게 지지율이 확 바뀌면 떨어지면 네. 얼마나 긴장하겠어요. 근데 서유럽의 경우를 좀 살펴볼 만한 게 7월의 홍수가 100년 만에 홍수, 뭐 몇백 년 만에 홍수였잖아요. 정말 대참사가 일어났는데 그 와중에 가서 너무 박장대소를 하는 모습이 찍혔기 때문에 지금 상처를 입은 분들이 많았거든요. 안 그래도. 네. 그게 좀 타격이 크긴 컸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관심은 여기는 이제 우리랑 정치 체제가 달라가지고 네. 지금 어떻게 연합을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지금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느냐 마느냐 그렇죠. 이게 달린 거잖아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되는 거예요? 지금 3인당은 우리가 연정을 구성하겠다라는 거고 그럼 2위를 차지한 기민 기사 연합도 우리도 연립정부 구성을 위해 노력해보겠다. 서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지지율이 지금 굉장히 많이 나온 정당들이 별로 없잖아요. 네. 25%, 24% 이렇기 때문에 1, 2위 정당이 예전에는 두 당 정도가 이제 연합을 했는데 현재 판세를 보면 연정에 3개 이상 당이 참여를 해야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그런데 이 연방 정부의 3당의 연정이 들어서는 게 전후 독일 연방 공화국 사상 처음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래요? 네, 그래서 없던 일이랍니다. 그러니까 안 그래도 큰 세력이 연정을 하는데도 굉장히 오래 걸리거든요. 이 협상을 하는데 지금 네. 3개 정당이 걸쳐져야 되니까 이게 조금 이 양측이 다 크리스마스 전까지는 끝내겠다, 최선을 다해보겠다라고 하지만 이게 될 것인가라는 얘기가 지금부터 나오고 있어요. 아까 녹색당이 지지율 3위라고 하셨잖아요. 네. 녹색당을 어느 정당이 품느냐에 따라서 좀 달라지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네, 녹색당이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메르켈 총리가 선정이 안 되면 당분간 계속 정부를 이끌어야 되거든요. 그래요? 그러네요. 그렇죠. 연정 구성이 안 되면 당분간 과도기를 관리하는 총리로 계속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개월수를 따져보면 헬무트 콜 전 총리의 재임 기간이 조금 더 길어요. 메르켈 총리보다. 네. 그런데 이제 연수는 좀 같지만 그래서 이제 아마도 메르켈 총리가 더 오래 총리직에 머물게 되는 일이 발생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2018년 총선 때도 정부가 출범하는데 6개월이 걸렸거든요. 그래서 연정이 지금 쉬운 일은 아닙니다. 참. 뭐 메르켈 총리 더 오래 봐가지고 네. 좋아하시는 분들은 좋아할 수 있겠지만 네네. 독일 정치에 또 이런 면모가 있네요. 근데 만약에 녹색당을 어느 정당이 끌어왔느냐에 따라서 네. 연정을 구성하고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하면 네. 녹색당은 기본적으로 기후위기 네. 이런 데 굉장히 적극적이잖아요. 그렇습니다. 대응하는데.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데 가장 방점을 두는 거잖아요. 일단 당 이름 자체가 녹색당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 녹색당의 이제 입장이 어떤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3인당 그리고 기민기사 연합 모두와 우리는 협상을 할 수 있다. 지금 열어놓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거 정책 받으면 네네, 어느 쪽으로 갈 수 있다. 네네. 그래서 어떤 형태의 연정이 출범하든 녹색당이 결국은 연정에 참여할 게 확실시되니까 지금 녹색당의 총리 후보가 베어보크였습니다. 그래서 네. 차기 정부에서 핵심 부처의 장관을 맡을 확률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에 따라서 독일이 지금보다도 더 강력한 친환경 정책을 밀고 나갈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느 쪽으로 가도 독일은 네. 친환경 정책을 더 확실하게 네, 하는 네. 그런 목소리가 정책을 커지겠죠. 구사해요. 네. 그렇겠구나. 근데 이거 이 기후 변화는 전 세계 문제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한테도 시사하는 점이 있겠어요. 네, 그렇죠. 네. 하여튼 좀 고민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독일 상황 네.
우리나라 정치도 좀 이렇게 흥미롭게 뭔가 이렇게 움직여왔으면 좋겠는데 네. 독일 정치처럼 좀 그런 모습을 보이면 어떨까. 정책을 두고 한번 연정하는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지금까지 세계이면 외신캐스터 전주현 씨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모바일 상품권 당첨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김성환의 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고요. 전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사평론가 김성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